여러분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여러분을 과학의 세계로 이끌어줄 호쌤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18쪽과 19쪽 실험관찰 10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룡시대에 살았던 동물의 흔적을 바탕으로 추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그렇다면 동물의 흔적이 어떤 것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살펴볼까요? 파도가 밀려오는 바닷가에 펼쳐진 넓은 바위. 이 넓은 바위 위에는 놀라운 흔적들이 남아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커다란 공룡시대에 살았던 동물 발자국. 과학자들은 이런 발자국을 보고 초식동물인지 육식동물인지, 두 발로 걷는 동물인지 네 발로 걷는 동물인지 등 동물의 종류와 특징 등의 정보를 알아낸다고 하는데요. 정말 신기하네요. 그럼 우리도 과학자처럼 공룡시대에 살았던 동물이 남긴 흔적을 탐구해 볼까요? 오늘은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추리를 해보는 활동을 할 거고, 그렇다면 과학적인 추리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8쪽과 19쪽에 보면 여러 종류의 발자국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도 동물 발자국을 관찰해보고 과연 이곳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영상으로 같이 볼까요? 여기 공룡 시대에 살았던 동물 발자국이 여기저기 찍혀 있는데요.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먼저 동물 발자국을 관찰해 봅시다. 모양과 크기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발자국이 찍혀 있는데요. 발자국 하나는 다른 발자국보다 더 커요. 큰 발자국은 간격이 처음에는 좁다가 점점 넓어지고 있고, 작은 발자국은 간격이 일정해요. 또 두 발자국이 점점 가까워지다가 큰 발자국과 작은 발자국이 뒤섞여 복잡하게 찍혀 있기도 하고, 마지막 오른쪽엔 큰 발자국만 찍혀 있어요. 그리고 큰 발자국이 조금 휘어져 찍혀 있어요. 그럼 관찰한 내용을 통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볼까요? 서로 다른 모양과 크기의 발자국이 찍힌 것으로 두 종류의 동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큰 발자국의 간격으로 보아 발이 큰 동물은 처음에는 걷다가 갑자기 뛴 것 같고, 작은 발자국의 간격으로 보아 발이 작은 동물은 일정한 빠르기로 걸은 것 같아요. 또한 두 발자국이 한 지역에서 복잡하게 찍혀 있는 것은 두 동물이 한 지역에서 만나 많이 움직였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큰 발자국만 찍혀 있는 것으로 보아 발이 작은 동물이 사라진 것 같고, 큰 발자국이 휘어져 찍혀 있는 까닭은 아마도 발이 큰 동물이 걸어가다가 바위를 피해 옆으로 비켜간 것 같아요.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동물 발자국을 더 관찰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실험관찰 10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물 발자국을 관찰하고 관찰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서로 다른
모양과 크기의 발자국이 찍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리고 큰 발자국 간격이 처음에는 좁아졌다가 점점 넓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발자국은 간격이 일정하다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죠. 가운데 부분에는 큰 발자국과 작은 발자국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른쪽에는 큰 발자국만 찍혀 있다. 즉, 작은 발자국이 사라졌다는 거네요. 오른쪽 큰 발자국이 조금씩 휘어져 찍혀 있다라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본 이 발자국을 바탕으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씩 관찰의 근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로 다른 종류의 동물 발자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한 개는 큰 발자국, 한 개는 작은 발자국이었죠. 두 번째, 발이 큰 동물이 처음에는 걷다가 갑자기 뛰었을 것이다. 이것은 간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발이 작은 동물은 일정한 빠르기로 걸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정한 간격으로 발자국이 찍혀 있었기 때문이죠. 자, 다음, 두 동물이 한 지역에서 많이 움직였을 것이다. 다음, 발이 큰 동물이 발이 작은 동물을 업고 갔을 것이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발이 큰 동물의 발자국만 보였죠. 자, 마지막, 발이 큰 동물이 걸어가다가 바위를 피해 옆으로 비켜갔을 것이다. 자, 아까 우리 오른쪽으로 갈수록 발자국이 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지금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과연 그렇다면 과학적인 추리 방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자는 관찰 결과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관찰 결과, 과거 경험, 이미 알고 있는 것 등을 바탕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하는 것을 추리라고 합니다. 과학적인 추리를 하기 위해서는 탐구 대상을 다양하고 정확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죠. 또 관찰한 것을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나 과거 경험한 것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또한 자신이 추리한 것이 관찰 결과를 모두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답니다. 우리가 동물 발자국을 보고 발이 큰 동물이 처음에는 걷다가 갑자기 뛰었을 것이라고 추리했었는데요. 발자국의 크기와 간격을 관찰하고 추리한 것이므로 과학적인 추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마지막에 큰 발자국만 찍혀 있던 것을 보고 발이 큰 동물이 발이 작은 동물을 업고 갔을 것이라고 추리한다면 발자국을 보고 떠오른 생각을 말한 것이므로 과학적 추리라고 할 수 없답니다. 그럼 공룡 시대에 살았던 동물 발자국을 보고 여러분이 했던 추리가 과학적 추리가 맞는지 살펴보고 잘못 추리한 부분을 고쳐보도록 하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추리에 대해서 알아봤고 과학적인 추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추리란 관찰 결과, 그리고 과거 경험,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하는 것을 추리라고 합니다. 추리 방법으로는 첫 번째, 탐구 대상을 다양하고 정확하게
관찰을 해야겠죠. 두 번째, 관찰한 것을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과거 경험과 바탕으로 관련지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 추리한 것이 관찰 결과를 모두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죠? 여러분, 이 추리 내용이 적절한지 생각해보고 고쳐야 할 부분이 있으면 바꿔보겠습니다. 발이 큰 동물은 처음에는 걷다가 갑자기 뛰었을 것이다. 추리가 적절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그렇죠. 동그라미입니다. 발자국 크기와 간격을 우리는 관찰을 했습니다. 이 관찰을 하고 추리한 것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추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발이 큰 동물이 발이 작은 동물을 업고 갔을 것이다. 적절할까요? 적절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적절하지 않아요. 그런 이유는 발자국을 보고 떠오른 생각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추리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과학적 추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배운 것을 정리해 볼까요? 추리란 관찰 결과, 과거 경험,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생각하는 게 추리입니다. 과학적 추리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탐구 대상을 다양하고 정확하게 맞습니다. 관찰해야 하고, 두 번째, 경험하거나 알고 있는 것과 관련지어 생각하면서 추리해야 하고, 세 번째, 추리가 관찰 결과를 모두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적인 추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화면을 잠시 멈추었다가 정답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았나요? 선생님과 함께 같이 해결해 봅시다. 첫 번째, 탐구 대상을 정확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두 번째, 머릿속에 떠오른 이야기를 잘 정리한다. 세 번째, 추리가 관찰 결과를 모두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네 번째, 관찰 결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한다. 다섯 번째, 대상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을수록 더 과학적인 추리를 할 수가 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떠오른 이야기는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한 추리라고 하기 어렵다고 우리가 아까 배웠죠? 이렇게 우리는 과학자가 어떻게 추리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은 교과서 20쪽과 21쪽에 있는 과학자는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과학 시간을 보내서 감사하고 수고했습니다.